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8일이고요. 오전 일정 마치고 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이 굉장히 핫하죠. 작년에도 핫했는데 새해 초 1월 초에도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선업체들이 뜨겁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가장 뜨거운 것 같죠. 근데 오늘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터디는 하고 있지만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저는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근데 조선업에 대해서 저희 다른 수강생분들, 고객분들과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조선업의 현재 이 업황 그리고 이 화랑 그리고 이 분위기가 2025년도 한 해를 정말 밝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말 잘하면 2023년도에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밝혔던 것처럼 2025년도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한국에서는 조선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객분들하고 삼성중공업을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삼성중공업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건 좋은데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지탱하는 게 가능합니까? 강사님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보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의 연도별 이제 재무 비율 몇 개 가지고 온 건데요. 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부채 비율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2021년도까지는 한 200%대 정도 가다가 2022년도부터 갑자기 300%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3배 이상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시고 제 고객분께서 이거 삼성중공업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재무제표를 열어서 부채 내역들을 좀 상세하게 봤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이고요. 지금 부채 내역들 중에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부채 총계를 조심하는 게 아니고 차입 부채, 금융 부채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돈을 빌린 부채. 그럼 여기서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사채, 장기 차입금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 보면 단기 차입금이 2조 4천억, 유동성 장기 부채 1조 2천억, 사채 작아요. 한 700억밖에 안 되고요. 장기 차입금 1천억 해서 합하면 어바웃 한 3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채 총계가 11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돈을 빌려서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 돈,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갚아줘야 되는 돈은 4조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려를 좀 불식시켜 드리자면 그렇게 금융부채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만 부채 이제 내역들을 딱 저희가 열어보다 보니까 재밌는 항목이 하나가 뜨죠.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친 거 보시면 5조 3천억짜리 부채, 계약 부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오히려 삼성중공업 분석을 할 때는 계약 부채를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계약 부채가 뭔지를 계약 자산과 더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재무제표 주석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조선해양, 토건 이렇게 해놓고 조선해양이 당연히 메인이겠죠. 계약 자산이 3조 4천억이 들어와 있고요. 계약 부채가 1조 5천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계약 자산은 이게 꼭 정확한 회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자산은 내가 배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고객한테 청구하지 못한 매출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 부채는 내가 만들기도 전에 고객이 결제해 준 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 자산은 약간 받아올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계약 부채는 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약 자산이 늘어난 게 좋을까요? 계약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보시면 계약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당연히 계약 부채가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게 더 좋다니. 근데 조선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약 부채가 많은 친구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약 자산은 이미 내 딴에는 매출을 잡아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돈을 안 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미 매출이 한번 잡혔고 앞으로 매출이 더 잡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로 계약 부채는요. 나는 아직 매출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고객이 돈부터 줘서 너 이거 가지고 계약상에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일일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 이거 돈 가져가서 배지어 라고 돈을 미리 준 거죠. 그럼 계약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잡힐 매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주잔 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 부채가 많아졌다는 거는 고객이 계약건처럼 걸어둔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기업이 도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걸 그대로 앞으로 배를 지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조선 업체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삼성중공업의 계약 부채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이걸 수주잔고, 백로그랑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2020년도에 계약 부채가 1조 7천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3분기 말 되니까 5조 3천억까지 늘어나요. 이게 물론 앞에서 저희가 3조 5천억 되어 있었던 거는 다른 뭐 계약 부채 안에서 따따붙다 한 것들을 빼고 아마 적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냥 퉁치고 숫자를 보면 5조 3천억까지 거의 최근 한 4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러니까 조선업이 호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수주잔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황색 선이 수주잔고고요. 파란색 선이 계약부채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같이 가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부채, 뭐 수주잔고를 찾아보시기 어려운 분들, 혹은 수주잔고로 공시를 정확하게 안 해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재무제 표현의 계약부채라고 하는 항목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수주잔고처럼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항상 궁금하신 건 이런 거죠. 뭐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투자에 뭐 참고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저는 지금 조선업의 주가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계약 부채하고 수주잔고가 저희가 분기별로 따라갔을 때 꺾이기 전까지는 충분히 주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다트를 따라가면서 삼성중공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수주 공시 있잖아요. 공시를 따라가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따라가기가 어렵고 읽어내시기도 어려우니까 조금 뭐 약간 늦는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나오는 재무제표에서 계약 부채하고 수주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럼 적어도 앞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화랑기가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딱 하나 제가 지금 스터디를 하는 내용 중에서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조선 3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계열 다 보시면 가동률이 이미 거의 100%에 다다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도크를 늘리지 않는 이상 여기서 1년에 짓는 배가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 어떤 그 뭐 CGT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늘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퀀티티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시점에 왔어요. 그럼 앞으로 조선업체들 입장에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조건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앞으로 수주받는 그 배들에 대해서 신조성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뭐 클락슨 리서치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따라가 보면 신조성가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퀀티티는 이제 조금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주 포트폴리오가 더 퀄리티 있게 바뀌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단순히 벌크선만 수주를 받는 것보다 LNG선, 뭐 CCUS 퍼실리티, 뭐 다른 해양 플랜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MRO 사업,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포트폴리오에 차게 되면 기왕이면 같은 도크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더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추가 도크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출이, 그러니까 조선업의 화랑기가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 기간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근데 1년에 발생시키는 매출은 가동률이 이미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도크를 늘리면 정말 캐파 확장으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매출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 또 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조선업체들이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조선업체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언제 익절을 하셔야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